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필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별로 어떤 층을 넣는지에 따라서 어떤 필러를 쓰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명확하게 내가 용량들을 좀 제한을 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앞볼이거든요. 필러를 넣었을 때 옆볼 그리고 관자 부위는 굉장히 깊은 층에 들어가요. 또 필러를 넣을 때 4층에서 5층으로 구분을 해서 그 층에 맞는 목적에 맞는 물성의 특 필러를 선택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깊게 들어가고 뼈 막 위에다가 까는 필러들은 사실 이동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강하게 잡아주는 그런 조직들 사이에 필러를 넣어버리고 그 필러들도 굉장히 응집력이라게 높은 필러를 쓰기 때문에 이동이 거의 없이 골격적인 유지를 굉장히 잘 줄 수 있지만 앞볼처럼 이렇게 뭐 뼈랑 인대랑 그런 골격 구조가 없는 곳에는 결국에는 피하 지방층에다가 필러를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잡아주는 힘도 느슨하고 그리고 물성이 강한 거를 쓰면은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좀 묽은 필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일정 이상 우리가 잡아주는 힘들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은 중력 방향으로 처짐이 느껴질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조금씩 이동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불독살이나 심부볼 쪽이 과하게 느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볼 부위는 오히려 조금 더 묽은 필러를 적게 최대한 다 녹을 수 있게 사용하는 게 맞고 그리고 실제로 꺼짐이 심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최근에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콜라겐 주사들을 이용해서 재생을 통해서 피부의 밀도를 높여서 내가 필러만큼은 아니지만 10%, 15%의 잔볼륨들만으로 탄력도를 높여서 잔볼륨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앞볼 쪽은 더 좋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필러를 좀 쓰면 명확하게 좋은 부위들과 그렇지 않은 부위들을 나눠서 시술을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내가 뭐 30년, 40년 동안 계속 얼굴을 관리하고 할 때에도 훨씬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시술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분해해서 우리 몸에 이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 진피층에 일정하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부층, 진피층에서 이걸 녹여주는 성분들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턴오버가 되는 이제 교체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피부 진피층이 아닌 뭐 피하 지방층이나 근육층 위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깊게 뼈막 위에다가 이렇게 깔았다 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 이렇게 녹여주는 성분들이 닿는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양이 많이 넣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년 동안 녹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다 녹지 않은 필러들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조금씩 줄고 녹겠지만은 일부는 조직화가 돼버려요. 이 지방이 굉장히 오래되고 누적이 되면은 주변 조직들이 막 엉겨붙어서 지방들을 감싸고 지방 조직 사이로 조직을 만들어서 섬유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도 내가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은 주변 조직화가 되고 주변 조직들이랑 엉겨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지 않고 계속 유지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화가 되고 2년, 3년 지났는데도 계속 남아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모양이 예쁘게 남아있고 내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은 인체에는 무해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은 녹일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직화가 된 부분이라도 녹이는 약을 넣으면은 녹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떠한 성분들보다도 되게 안전하고 변화를 이렇게 원하는 방향성대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져요. 단순히 반고체 형태, 반액체 형태의 필러를 볼륨적인 부분에서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탄력도가 많이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처짐이 심한 사람들, 잡아주는 힘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많은 필러를 넣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필러가 수분을 흡수하고 점점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무게감을 가지고 더 처짐을 유발하거나 다른 노화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랑은 다르게 그러한 중력적인 영향 그리고 잡아줄 수 있는 힘의 한계 그리고 피부 자체의 지금 상태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수적으로 어떠한 부작용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만족도적인 부분들을 극대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시술을 항상 명확하게 한계를 둬야 하고 이 시술로서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고객들한테 환자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르스름해 보인다 라고 하는 거는 히알루론산의 특징이에요. 히알루론산이 파란색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두껍게 볼륨을 많이 낼수록 푸른 빛이 많이 비쳐 보여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깊은 바다일수록 훨씬 더 이제 파랗게 보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선천적으로 피부가 좀 하얗다 그리고 피부가 얇다 그리고 특정 부위에 혈관들이 정맥들이 많이 이렇게 비쳐 보인다 라고 했을 때 히알루론산 필러를 너무 두껍게 깔면은 훨씬 더 푸른 빛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필러를 조금 더 최소화해서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비치지 않도록 시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볼륨을 줄 수 있는 어떤 콜라겐 주사나 다른 형태의 원료로 만들어진 필러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촉감적인 부분도 되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저는 입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고 장 굴곡들만 해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묽은 필러를 쓰면은 굉장히 촉감적인 부분들이 이질감이 없어요.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내가 어떤 특정 모양을 원하고 특정한 두께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촉감적인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밸런스를 내가 모양에 좀 더 집중할 것인지 자연스러움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러를 좀 선택을 하고 시술도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당연히 어느 정도 내가 모양적인 조형성을 선택을 한다면은 촉감적인 부분은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잘 고려해서 내가 조금 더 자연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에 조금 더 조형성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종류의 필러들을 만들어내요. 벨로테로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입자 크기, 그리고 어떻게 결합시켰느냐, 그래서 이제 필러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제품이 무조건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잘 가공된 원료, 공정 과정에서 불순물이 잘 포함되지 않고 일정한 퀄리티를 가진 필러라면은, 나한테 맞는 필러는 어떤 특정의 제품의 필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부위에 어떤 효과를 내고 싶느냐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볼륨을 더 많이 내는 필러가 좋을 수도 있고, 잔잔하게 깔려서 잔주름들만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필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개개인의 피부 상태나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시술하냐에 따라서 좋은 필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고 본인한테 가장 맞는 필러를 선택을 해서 똑같은 1cc 필러를 시술하더라도 더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시술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술을 했을 때 더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공부하고 계속 새로운 테크닉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산은 왜 이렇게 비싼가요? 국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싸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수입산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싼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주비덤, 아니면은 뭐 레스틸렌, 벨로테로, 외국 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필러들이 많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좋은 필러들이 비싼 이유는 명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레스틸렌이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히알루론산 필러의 최초의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뭐 25년에서 30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하면서 안정성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 반응도 적고 안전하고 효과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게 보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어디에서든 검증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필러 미약 캠페인을 한 기념으로 필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위주로 롱폼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번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에 따로 시술을 받으신 건가요? 굉장히 오랜만에 6개월 만에 이제 뭐 보톡스랑 스킨 부스터 그리고 레이저들을 한 번에 다 받아가지고 좀 붓기도 좀 있고 지금 멍도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관리를 하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2주 정도 지났을 때 더 좋아진 제 얼굴이 기대가 되네요.